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이제 주민문학을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로 이제 유명한 장군이죠. 이 한신 장군에 대해서 일대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뭔지, 이 역사적인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신장군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과지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흔히 쓰이는 건 아니지만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작은 부끄러움도 감수한다. 뭐 이런 뜻의 이제 고사성어인데 이 한신은 그 찌질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 몰락한 양반 집에서 태어난 자제로서 뭐 이렇다 할 직업도 없고 근데 이제 큰 칼을 차고 다녔어요. 큰 칼을 차고 다니고 뭐 낚시를 즐겼는데 뭐 빨래터에 낚시하면서 빨래터에 빨래하러 온 아낙네들을 그 도시락을 얻어먹으면서 그냥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렇게 이제 치질이 동네에서 이제 치질이를 통했는데 더 찌질이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동네 깡패들이 이제 한신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늘 칼을 차고 다니니까 어, 이제 시비를 건 거죠. 동네 양아치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데 나랑 한번 겨뤄보자. 나랑 겨루기 싫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랑 칼을 찬 너랑 싸워서 너를 한번 혼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양아치들이. 근데 이 한씨는 뭐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그 동네 양아치 가랑이 속으로 그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그 가랑이 밑을 지나갑니다. 이 사건으로 더욱더 이제 그 동네에서 찌질이로 통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아녀자들한테도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청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고사성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중국 전역이 뭐 영웅들이 막 득세를 해서 이제 전쟁이 될 때 이 전쟁의 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항우 밑에 부하로 있다가 항우가 그렇게 크게 중용을 안 해주니까 자기 능력은 많은데 에, 중용을 안 해주니까 다시 항우의 그 반대편 유방 쪽 장수로 가서 군사가 됩니다. 근데 유방도 별로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용을 안 했어요. 근데 유방의 부하 소아가 이 한신의 재주를 알아보고 유방을 설득을 해서 대장군을 한번 시켜라.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대장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주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아낙네로부터 조롱받을 정도의 찌질이 생활을 했지만 큰 칼을 차고 다니고 자기 미래를 이제 계획했겠죠. 이런 걸 봐서 뭐 하루아침에 뭐 대장군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끊임없는 뭐 자기 개발이 있었겠죠. 우리가 미루어 침착하건데. 그래서 왜 전쟁의 신으로 일컬어지느냐 하면 이제 진나라가 그 항우 유방에 의해서 망하고 항우 초나라 중심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우가 통일을 하고 그 진나라를 망하게 한데 공문 세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그렇죠? 유방한테 한 나라 땅을 나눠주고 뭐 조나라, 은나라 그래서 굉장히 또 여러 나라로 이제 찢어지는데 근데 이 여러 나라로 찢어지면서 결국 가장 강한 항우와 그다음에 한나라의 유방과 이제 둘이 또 중국 전역을 놓고 전쟁을 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항우 편에 군사로
취직을 했던 한신이 자기를 중용을 안 해주니까 반대편에 유방 쪽에 가서 이제 대장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우는 그 전쟁을 초안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초안지라는 역사책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울 때 유방은 항우하고 싸워서 백전백패를 해요. 정확하게 하면 백전일승을 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항우가 죽는 그 해화강 전투에서 유방 쪽이 이기거든요. 근데 이 한나라의 장군 한씨는 유방이 북쪽의 여러 나라를 치면서 북쪽에서 좀 초나라 항우를 공략을 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정작 부하인 한씨는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7, 8개 나라를 다 제압을 하고 한 나라의 땅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작 유방은 항우하고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공인 유방은 항우한테 계속 지는데 부하인 한씨는 계속 다른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이기니까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근데 이 초안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자, 진나라가 망하고 두 번째로 통일한 한나라가 통일할 때까지의 그 전쟁인데, 항우와 유방 전쟁인데, 이게 장기 놀이의 게임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렇죠? 유방의 한나라, 항우의 초나라, 이게 이제 장기 게임으로 이제 희화가 된 건데, 그래서 연장자가 이 빨간 한나라 장기를 둔 장기패를 잡는 게 이제 장기 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나라가 초나라를 이기고 두 번째로 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 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한신이라는 사람인데 34년 살았어요. 굉장히 짧게 산 겁니다. 그렇죠?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34년 살다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상 장기라는 게임이 생길 정도로 중국 사람들한테 희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사성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이 굉장히 그 중국 역사상에서 유명한 전쟁의 신, 선고 영웅 인물 한신이라고 지금 한자로 이렇게 그 한신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한신은 굉장히 천재적인 그 영웅 기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우물쭈물과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폭망한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두 번의 우물쭈물과 한 번의 판단 미스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유방은 매번 지는데, 항우한테 매번 지는데 한신은 매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해서 북쪽을 다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신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제압하다 보니까 구도상 한나라하고 초나라, 항우하고 유방의 싸움인데 중국 전역을 놓고, 근데 한신이 점령한 지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유방하고 항우하고 비슷한 그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한신이 유방의 부하이지만. 그래서 한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괴철이라는 그 부하가 유방과 항우와 우리가 3분지계를 하자. 천하 3분지계. 그러면 지금 한신 장군이 차지한 땅 크기가 항우의 땅, 유방의 땅에 버금가지 않으니까 세 나라로 3분지게 하면 된다는 게 살짝 솔깃합니다. 근데 유방은 매번 져갖고 항우한테 져갖고 한번 그 포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이 한신 부하에게 내가 지금 포위당했으니까 바로 와서 날 구해달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한신이 이때 뭐 천하삼분지계라는 제안도 받고 살짝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물쭈물할 때예요. 그래서 한신이 병이 났다라는 핑계를 대고 유방을 구하러 안 갑니다. 이게 유방이 한신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 첫째 빌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저는 한신의 첫 번째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신이 유방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서
그 사신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서 유방에게 전해라. 내가 이 많은 땅을 제압을 했는데 왕이 없으니까 좀 문란하다. 그래서 임시로 내가 제 나라 왕이 되게 해달라고 유방한테 가서 전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유방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는 포위당해서 구하러 오라는데 구하러 오지는 않고 임시지만 자기를 왕으로 봉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이 꾹 참고 뭐 임시왕이냐? 너 그렇게 전쟁의 신으로 해서 전쟁마다 이기는데 그냥 네가 왕해라. 제 나라 왕해라. 그래서 임시왕이 아니고 제 나라 왕을 시켜줘요. 이건 유방이 좋아서 해줬겠어요? 자기를 구하러 오지도 않고 살짝 응? 천하 삼분지계를 꿈꾸는 듯한 그런 의심을 받는데 그 원해서 해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살살 달래려고 임시왕이 뭐냐 그냥 진짜 왕해라 그래서 제 나라 왕을 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물쭈물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항우가 해야전투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통일을 하고 나서 그 통일하는데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뭐 연나라는 장도라는 장군, 조나라는 장이라는 장군, 양나라는 뭐 팽월. 그래서 이 한씨는 제 나라 왕으로 했잖아요. 한씨는 나는 제 나라 임시왕이 되겠다라고 시켜달라고 했는데 임시왕이 뭐냐?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고 진짜 왕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나라의 왕이었다가 초나라 왕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초나라 왕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한신이 우물쭈물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초나라 왕이 되면서 초나라는 한신의 고향이 있는 땅이거든요. 초나라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항우 장군 밑에 있었던 수졸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때 항우 장군 밑에 있었던 유명한 장군이 종림회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는 뭐 한신하고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이 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 종림회를 이제 한신이 자기 부하로 영입을 해요. 근데 유방이 가만히 보니까 한신이 항우의 부하들을 막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항우의 장군 종림회를 부하로 영입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친구가 모반을 하려고 하는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우의 부하 종림회를 영입했다라는 것을 유방이 알게 돼서 유방이 크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한신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신이 두 번째로 우물쭈물을 해요. 이 종림회를 죽여서 종림회가 자살을 합니다. 사실은 이 한신의 우물쭈물한 거에 대해서 종림회가 뭐라 그러냐면 유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한신 너 초나라도 유방이 감히 함부로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을 유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신이 우물쭈물하니까 종림회가 네가 정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네가 뜻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고 넌 반드시 유방한테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종림에는 유방이 자기가 항우의 부하들을 막 모으고 모반을 준비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림의 수급을 유방한테 보내요. 그래서 유방에 의심 안 하도록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한신의 두 번째 우물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유방이 내가 모반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신이 항우의 나머지 잔존 부하들을 종림회를 영입한 것도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종림회를 죽이고 유방한테 순종하는 척해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우물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의 그 판단 미스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유방은 늘 한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의 신이잖아요. 싸우는 족족 이겼고. 근데 이 한신이 모반을 한다면 자기하고 또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신이 나 모반할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종님의 목까지 따서 보내고 전혀 그런 뜻이 없다라고 했지만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죠. 유방은. 근데 한신은 그 유방의 그 심정을 판단은 미스한 거예요. 자기가 제 나라 임시왕을 시켜달라고 땡깡을 부렸을 때도 임시왕이 뭐냐 그냥 진짜 왕 해라 이렇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그 심정을 어, 그냥 표면만 이해를 한 거죠. 종님의 목을 바쳤더니 내가 모반할 것이라는 의심을 풀었구나라는 그 착각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유방은 늘 한신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모반할까봐. 왜냐하면 워낙 능력이 많은 출중한 천재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이 한신을 포로로 잡을까를 궁리를 해요. 근데 병문안 오라는 말에 순진하게 한신은 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구나라고 병문안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 유방은 이 한신이 자기가 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다음에 자기랑 같이 전쟁터에서 그 전우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냥 장안성에 포로로 놔둔다. 자기가 보는 앞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술 먹고 술 친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로가 된 거죠. 전제가. 이게 이제 한신의 그세 번째 판단 미스입니다. 두 번째 그 우물쭈물과 이 한 번의 패착, 상황 판단을 못해서 폭망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한신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자만심이 강하냐면, 자만심이 강해서 34살에 이 인생을 마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자만심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포로가 됐잖아요. 유방의 포로. 유방은 이제 뭐 왕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지만 그냥 자기 눈앞에서 있게 그냥 가끔 술이나 먹고 옛날 전우회가 있으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냥 포로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루는 술 먹으면서 유방이 묻습니다, 한신에게. 한신, 너는 전쟁의 신인데, 군사를 잘 다루는 전쟁의 신인데 나는 몇만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군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랬더니 한신이 말하기를 황제인 유방 당신은 10만 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방이 좀 서운했겠죠. 10만 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군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너 한신은 몇만을 거느릴 수 있느냐. 나는 10만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한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나는 10만 명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장군입니다 하고 본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래서 유방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10만 명뿐이 못 다루는 그 장군, 쫄개 장군이고 너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잘 다스릴 수 있는 장군이라고 하는데 왜 네가 지금 내 포로가 됐느냐고 비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한신이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이 심기를 건드렸구나 하고, 그거는 나는 다다익선, 많은 병사를 많이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황제는 부하로 뒀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한 겁니다 하고, 그때 가서 이제 살짝 자기가 잘못한 것을 좀 수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나 이미 화살은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포로가 돼서도 이 교만함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방이 죽이지는 않고 술친구를 했지만, 유방이 멀리 원정을 나갔을 때 이 한신을 포로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유방의 부인이 결국은 한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한신이 죽으면서 그 천하 삼분지계를 외쳤던 나의 부하 괴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원통하다. 토사구팽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모든 전쟁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토끼를 잡던 사냥개를 삶아 죽이는구나 하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한신이 우물쭈물과 한 번의 판단착오로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한심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한신 장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한심하다 이거죠. 두 번이나 우물쭈물하고 판단 미스도 하고, 그래서 한심하다 그러는 어원이 이 한신의 이 고사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 한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한신은 겸양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다. 자기의 재능은 많았는데 자기 재능을 너무 과신하고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렇죠? 한신은 본인만 죽은 게 아니고 한신의 친척 3족이 다 멸족을 당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최후예요. 그렇죠? 이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깨우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자, 오늘 한신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천재성, 어떤 자기의 능력, 자기 재능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겸손한 미덕이다라는 것은 이 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활짝 열겠습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제가 성공학원 하면 우리 모두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합창으로 이번 한 주를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 둘, 성공학원. 나는 모든 면에서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